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어서 사과해. 중년 남자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32살 며느리 수연이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66세 시어머니 김정자였습니다. 평생 얌전하게 살아온 할머니의 눈에 불길이 타올랐어요. 감히 내 며느리를 무릎 꿇려? 할머니가 꺼낸 한 장의 명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그 명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만했던 갑질 부장은 어떤 최후를 맞게 될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김정자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유지해온 습관이었어요. 남편이 3년 전 세상을 떠난 후에도 변하지 않았죠.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시작해보자. 혼잣말을 하며 간단한 아침 준비를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며느리 수연이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정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수연이가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거든요. 전화를 해도 괜찮아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힘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들 민호는 지방 발령으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집에 오지 못했고요. 수연이 혼자서 7살 손자 준우까지 키우며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많이 힘들겠구나. 김정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결혼 7년 차인 수연이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 많이 달라졌어요. 웃음도 줄었고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김정자의 걱정은 커져만 갔어요. 오늘은 직접 수연이 회사에 가서 도시락도 전해주고 안부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을 간단히 해결한 후 김정자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수연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시금치 나물, 그리고 김치볶음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국은 따뜻한 보온병에 넣고 과일까지 준비했어요. 우리 며느리 맛있게 먹어야 할 텐데. 도시락을 싸면서도 계속 걱정이 되었습니다. 수연이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거든요. 원래는 주말마다 손자 준우를 데리고 자주 놀러 왔었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어요. 전화로 안부를 물어봐도 대답이 성의 없었고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김정자는 확신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어서 김정자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어요. 수연이 회사는 강남에 있는 30층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길에도 계속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아닐까? 요즘 뉴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거든요. 특히 여직원들이 상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수연이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고 있었어요. 로비에서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어머니. 어머니? 갑자기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도시락 만들어서 가져왔어. 잠깐만 내려올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지금은 좀 곤란해요. 업무가 있어서. 그럼 언제 시간 될까? 조금만 기다릴게.
2시쯤에는 잠깐 시간이 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어딘가 꺼려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정자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수연이를 기다렸어요. 카페 창가에 앉아 길거리를 바라보면서도 계속 수연이 생각만 났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2시가 되어서야 수연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수연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괜찮아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손도 많이 떨리고 있었고 자꾸 주위를 둘러보며 불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김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수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전화라서. 여보세요. 네, 박 부장님. 전화를 받는 수연이의 목소리가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이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올라가야 해요. 그럼 도시락이라도 가져가. 감사해요. 나중에 맛있게 먹을게요. 수연이는 도시락을 받고 서둘러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많이 초조해 보였어요. 김정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부장이라고 했지? 전화를 받을 때 수연이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했거든요. 마치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집에 가야 하나?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 회사 건물에서 나오는 직장인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며 지나갔어요. 야, 우리 회사 마케팅부 박 부장 알지? 그 사람 정말 미쳤어. 직원들 갈구는 거 보면. 어떻게 갈군데?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해. 특히 여직원들한테 완전 악마야. 김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수연이가 그 박 부장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정자는 회사 로비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로비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는데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어떡해. 완전히 엉망이잖아. 중년 남성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수연이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나왔어요. 김정자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박수연 씨, 이런 실수가 몇 번째야?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하다고만 하면 뭐해? 회사 망신시켜놓고. 박 부장이라는 남자가 수연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자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혼내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부장이 수연이를 로비 한복판으로 끌고 와서는 더 큰 소리로 소리쳤거든요. 다들 보세요. 이게 바로 무능한 직원의 모습입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수연이와 박 부장을 바라봤어요. 김정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다니. 부장님, 제발 조용히 이야기해요. 수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박 부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내가 실수를 조용히 했어?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회사가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고. 박 부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수연이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김정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 올랐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건 아닌지 더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박수연 씨, 당신 집안 사정이 어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박 부장이 개인사까지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지방에 가 있고 혼자서 애까지 키우느라 정신없지? 그러니까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야. 김정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정사를 들먹이면서 모욕을 주다니. 부장님, 그건 업무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수연이가 처음으로 반박을 했어요. 하지만 박 부장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관계없다고? 내 개인 사정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잖아. 시어머니도 나이 드신 분이고 남편도 없으니까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잖아. 김정자는 자신을 언급하는 말을 들으며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식으로 실수나 하고 다니는 거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렇게까지 말해야 하나?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박 부장의 권위에 눌려 있었던 거죠. 부장님, 제발 이 정도에서 그만두세요.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만두라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박 부장이 비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알아? 3억짜리 계약이 날아갔어. 3억? 박 부장이 숫자를 강조하며 소리쳤어요.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수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김정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21세기에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부장님, 그건 너무 심해요. 심하다고? 3억을 날려버린 내가 더 심하지. 당장 무릎 꿇어. 수연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빨리 안 해? 박 부장이 재촉하자 수연이는 결국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김정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굴욕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잠깐, 김정자가 큰 소리로 외치며 일어섰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정자에게 쏠렸습니다. 박 부장도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김정자가 성큼성큼 다가가며 말했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야. 어르신, 이건 우리 회사 내부 문제인데 외부인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박 부장이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정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부 문제라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게 내부 문제야? 수연이는 시어머니가 나타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왜 여기에? 수연아, 일어서라. 김정자가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팔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어르신, 지금 업무 중이니까 나가주세요. 박 부장이 김정자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김정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업무? 사람을 무릎 꿇리는 게 업무야? 그건 이 직원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말로 꾸짖으면 되는 거 아니야? 김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왜 사람을 무릎 꿇려서 창피를 줘야 해? 주변 사람들이 김정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맞네. 저건 좀 심한 것 같았어. 박 부장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했어요. 어르신, 이건 정말 저희 회사 문제니까. 회사 문제든 뭐든 사람 대하는 건 똑같아야지. 김정자가 박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부모님도 계실 텐데 당신 자식이 직장에서 저런 취급받는다면 어떨 것 같아? 박 부장은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거만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어르신이 뭘 아신다고 여기서 훈계를 하세요? 이건 현실이에요. 실수하면 책임져야 하는 거고. 그래, 책임져야지.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은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니야? 김정자의 말에 박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존엄성? 어르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런 식으로 실수하는 직원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박 부장의 목소리가 다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고? 무릎 꿇리는 게 교육이야? 김정자가 더욱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럼 당신도 실수하면 당신 상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건 박 부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정자의 질문이 너무 직격탄이었거든요. 답 없지? 당신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강요하는 거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김정자의 말에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말씀이 완전 맞네요. 저 부장 너무 심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구경거리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김정자를 응원하고 있었거든요. 박 부장은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어르신, 그런데 혹시 이 직원과 무슨 관계세요? 내 며느리야. 아, 그래서 감싸주시는구나. 박 부장이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덮어줄 수는 없어요. 덮어주라고? 나는 덮어주라고 하지 않았어. 김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잘못했으면 꾸짖어도 돼.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예의라니요? 여기가 예의를 지킬 곳이에요? 박 부장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돈 버는 곳이에요.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라고요. 실력 없으면 당해도 되는 거예요. 김정자는 박 부장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관리직에 있으니까 직장이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이라니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야. 사실이야. 김정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 같은 상사 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며 웅성거렸어요. 저런 상사면 진짜 싫을 것 같아. 완전 스트레스 받겠네. 박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어떻든 이건 우리 회사 문제이고 어르신이 개입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하지만 김정자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나 안 나가. 나는 내 며느리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박 부장이 당황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보안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불러봐. 김정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나도 할 말이 많거든. 박 부장은 김정자의 당당한 태도에 당황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안 얘기만 나와도 물러서는데 김정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부르겠습니다. 빨리 불러. 김정자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듯한 여유까지 느껴졌습니다. 박 부장이 보안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보안팀? 지금 1층 로비로 급히 와주세요. 고객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서
강제 퇴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정자는 그런 박 부장을 지켜보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침착해 보였습니다. 보안팀을 부른다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박 부장이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서까지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수연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냥 집에 가요. 괜찮다. 김정자가 며느리를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김정자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뭔가 계획이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보안팀까지 부른다고? 저 할머니 괜찮으실까?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5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요원 4명이 나타났어요. 모두 체격이 건장한 남성들이었습니다. 앞서 나온 사람은 보안팀장으로 보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부장님? 보안팀장이 박 부장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계신 할머니가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박 부장이 김정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다른 고객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시켜 주세요. 보안팀장이 김정자를 바라봤어요. 66세 할머니가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명령이니까 따라야 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보안팀장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가라고? 김정자가 보안팀장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소란을 피우셨다고 들었습니다. 소란? 김정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 내가 소란을 피웠나?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잘못 없었어요. 오히려 저 부장이 더 소란스러웠어요. 직원을 무릎 꿇리는 게 더 문제였어요. 하지만 보안팀장은 망설였어요. 박 부장의 말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도 부장님 지시사항이라서. 지시사항? 김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잘못된 지시는 따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할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보안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때 박 부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명령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빨리 내보내세요.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만 나빠지고 있잖아요. 보안 요원들이 김정자 주위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4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한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되었어요.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할머니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객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이는 더욱 걱정되었어요. 어머니. 하지만 김정자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며 보안 요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김정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박 부장이 끼어들며 말했어요. 여기서 소란 피우는 건 똑같으니까요. 빨리 내보내세요. 보안 요원들이 김정자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할머님, 협조해 주세요. 보안 요원 한 명이 김정자의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66세 할머니가 4명의 보안 요원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잠깐. 김정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김정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할머니가 뭔가 위험한 물건을 꺼내는 건 아닐까
긴장했거든요. 할머님, 천천히 하세요.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정자가 꺼낸 것은 작은 명함 지갑이었어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니까 안심해요. 김정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의 명함을 꺼내 보안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고 판단하세요. 박 부장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명함이 뭐가 대수라고. 할머니 명함 하나로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보안팀장은 별 생각 없이 명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명함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대한그룹 명예회장 김정자. 이게 보안팀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한그룹이면 자신이 근무하는 이 회사의 모회사였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최대 주주였어요. 팀장님, 뭐가 문제예요? 다른 보안 요원이 물어봤어요. 보안팀장은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가짜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명함의 재질과 인쇄 상태를 보니 진짜 같았어요. 더군다나 대한그룹 명함을 위조할 사람이 있을까요? 혹시 정말이세요? 보안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정말이에요. 김정자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확인이 필요하면 대한그룹 본사에 전화해 보세요. 보안팀장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만약 진짜라면 자신이 지금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였거든요. 회사 최대 주주를 강제 퇴거시키려고 했다니. 팀장님, 왜 그러세요? 박 부장이 답답하게 물어봤어요. 명함 하나 보고 뭘 그렇게 놀라요? 빨리 저 할머니 내보내세요. 하지만 보안팀장은 박 부장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김정자가 정말 대한그룹 명예회장이라면 자신의 직장 생활은 끝장이었거든요. 부장님, 잠깐만요. 보안팀장이 급히 박 부장을 제지했어요. 뭘 잠깐만이에요? 이분이 누구신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이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세요. 대한그룹 본사 비서실인가요? 네, 저는 강남지사 보안팀장입니다. 김정자 명예회장님이 계신지 확인 좀 해주세요. 전화를 받은 비서실 직원이 답했어요. 네, 명예회장님께서는 오늘 외부 일정이 있으십니다. 혹시 지금 저희 강남지사에 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개인적인 용무로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보안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정말 김정자가 대한그룹 명예회장인 것 같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보안팀장은 김정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몰라봤습니다. 다른 보안 요원들도 상황을 파악하고는 급히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로비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박 부장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하나 때문에 왜 이래요? 보안팀장이 박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부장님, 이분은 우리 회사 최대 주주이신 대한그룹 명예회장님입니다. 뭐라고요? 박 부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대한그룹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박 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할머니가 대한그룹 명예회장이라니. 그럴 리가. 믿기 어려우시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김정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 대표한테 연락해서 물어보든지. 박 부장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한그룹 명예회장이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모독하고 무시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회장님.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지만 김정자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제야 태도가 바뀌네. 김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까는 나를 뭐라고 했지? 박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한 말들이 모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거든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박, 정말 대한그룹이래. 저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 완전 반전이네. 저 부장 완전 망했다. 수연이도 아직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대한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어머니, 정말 이게 맞아요? 응, 맞아. 김정자가 며느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동안 말 안 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네. 보안 요원들은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회사 최대 주주를 강제 퇴거시키려고 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거든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보안팀장이 계속 사과했어요.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김정자가 보안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누군지 몰랐으면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보안팀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김정자의 지적이 정확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명할 생각도 하지 마. 김정자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중요한 건 앞으로야. 김정자가 박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박 부장님,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박 부장은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대한그룹 명예회장을 모독했다는 것 자체가 직장 생활의 끝을 의미했거든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김정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까는 용서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으면서 우리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는 어디 갔어? 박 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보안 요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박 부장의 명령으로 왔지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팀장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한 보안 요원이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일단 대기해. 보안팀장이 답했어요.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려. 김정자는 보안 요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러분은 잘못 없어요. 명령을 받고 온 거니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보안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김정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정자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전무님? 나야. 지금 강남지사에 있는데 잠깐 내려올 수 있어? 응,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김정자가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우리 회사 인사 담당 전무가 올 거야. 그분과 직접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어. 박 부장은 더욱 초조해졌어요. 인사 담당 전무까지 온다니 정말 큰 일이 벌어진 거였거든요. 10분 후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전무라는 사람이 김정자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 급하게 불러서 미안해. 아닙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김정자가 그동안의 상황을 김전무에게 설명했어요. 박 부장의 갑질과 직원 괴롭힘, 그리고 수연이가 당한 일들까지 자세히 말했습니다. 김전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응, 내가 직접 봤어. 박 부장님이죠? 김전무가 박 부장을 바라봤어요. 박 부장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직원 관리를 해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죠. 김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당장 본사로 출근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관련 직원들 면담도 있을 겁니다. 박 부장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어요. 징계위원회라는 것은 거의 해고를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전무님, 한 번만. 회장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전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박 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자가 김 전무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일도 좀 봐줘. 며느리분이요? 응. 박수연 대리야. 김 전무가 수연이를 바라봤어요. 아, 마케팅부 박수연 대리님이시군요. 알고 있어? 네, 일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김 전무가 수연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 문제도 검토해 보겠어요. 수연이가 깜짝 놀랐어요. 승진이요? 네. 박 부장님이 그동안 적절한 평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시 한번 공정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정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갑질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익명 신고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걸 말이야. 알겠습니다. 즉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전무가 즉답했어요. 대한그룹 명예회장의 말씀이었으니까요. 박 부장님은 이제 가보세요. 김 전무가 박 부장에게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사 인사팀으로 출근하시고요. 그런데 박 부장이 떠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여러 명의 직원들이 내려왔습니다.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정말 대한그룹 명예회장님이세요?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김정자가 답하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저희도 할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여직원이 나섰습니다. 박 부장님 때문에 저희도 많이 힘들었어요. 저는 마케팅부 김미영이에요. 김미영이라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부장님이 저한테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작년에 프로젝트가 잘못됐을 때 회의실에서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김정자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수연이만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또 다른 일도 있어요. 다른 남자 직원이 나섰습니다. 저는 영업팀 이동현입니다. 박 부장님이 신입사원들한테 술 먹이고 괴롭히는 것도 봤어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한테 술 따르라고 강요하기도 하고요.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당했어요. 저도. 우리 부서 막내도 박 부장님 때문에 울면서 퇴사했어요. 박 부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김정자는 직원들의 증언을 들으며 분노가 치솟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고? 회장님, 저희는 그동안 참고 있었어요. 김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누구한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박 부장님이 워낙 회사에서 인맥이 넓어서. 하지만 오늘 수연 언니를 도와주시는 걸 보고 용기가 났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희도 이런 기회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김정자는 직원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자신은 몰랐던 거죠.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김정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그때 박 부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회사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랬어요.
하지만 김정자는 차갑게 말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그런 짓 안 하는 거야? 박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김정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을 직접 나섰는지 알겠어요? 우리 회사가 이런 곳이었다니. 김정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대한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작은 회사였어요. 직원이 10명도 안 됐죠. 직원들이 숨죽여 김정자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김정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회사가 커지면서 그런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은 도구로 여기게 됐죠. 수연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에 놀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이셨구나. 하지만 오늘 이 일을 계기로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겠어요. 김정자가 직원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이 우선인 회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로 말이에요.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김 전무는 직원들의 추가 증언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김정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전체를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즉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김 전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희는 그동안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감격해 했습니다. 이제야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박 부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거든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거든요. 김정자는 박 부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기회들을 모두 짓밟았죠.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때예요. 김 전무가 보안 요원들에게 지시했어요. 박 부장을 호송해서 인사팀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개인 물품 정리할 시간만 주고 바로 나가게 하세요. 박 부장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도 가정이 있다고요.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괴롭힌 직원들도 모두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로비가 조용해진 후 김정자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가 변할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세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요.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이 수연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저희도 말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저 혼자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김정자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일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김정자는 뿌듯한 마음으로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김정자는 수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어머니, 감사해요.
수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정자가 며느리를 꽉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네, 어머니. 김전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직접 처리하시는지요? 아직도 몰라. 김정자가 김전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냥 둘 수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 있어. 앞으로 잘하면 되지. 김정자가 김전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가 되어야 해. 알겠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힘을 믿고 의존하게 될까 봐서. 김정자가 진심으로 답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게 좋잖아. 하지만 이런 건 다르지.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받지 못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수연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동안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날 저녁 김정자는 수연이와 손자 준우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집에서 직접 요리한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웃고 있어요. 7살 준우가 천진하게 말했어요. 요즘 엄마가 자꾸 울던데 오늘은 안 울어요. 김정자의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손자도 눈치챌 정도로 수연이가 힘들어했던 거죠. 앞으로는 엄마가 많이 웃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김정자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연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어머니, 그런데 회사 일 괜찮을까요? 뭐가? 제가 회장님 며느리라는 게 알려지면 다른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 걸 왜 걱정해? 김정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너는 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으면 돼. 내가 누구든 상관없이 말이야. 네. 그리고 김전무가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잖아. 앞으로는 다른 직원들도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여보, 나야. 남편 민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어머니한테 전화 받고 바로 왔어. 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수연이가 그동안의 일을 남편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 부장의 갑질과 괴롭힘, 그리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결했는지까지요. 민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걱정 끼치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그렇게 고생했어? 민호가 아내를 꽉 안아주었어요. 미안해. 내가 옆에 없어서. 괜찮아. 이제 다 해결됐어. 어머니 덕분에. 민호가 김정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게 뭐 있니?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수연이는 계속 고생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지냈고요. 김정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호야, 앞으로는 수연이 말 좀 잘 들어줘. 네. 이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알아채지 못했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잘하면 돼. 김정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준우는 할머니 무릎에서 잠이 들었고 민호와 수연이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정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김 전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박 부장 징계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해고 처분되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수연 대리님 승진도 확정되었습니다. 과장으로 승진하셨어요. 김정자가 만족스러워했어요. 잘 됐네. 그리고 익명신고 시스템도 다음 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수고했어. 전화를 끊고 김정자는 수연이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수연아, 승진 축하해.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 실력이야. 김정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일해.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승진 축하 파티를 했어요. 준우도 엄마 승진이 뭔지 모르면서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엄마, 승진이 뭐예요? 엄마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거야. 그럼 엄마가 더 바빠져요? 아니야. 오히려 시간이 더 생길 거야. 수연이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엄마가 준우랑 더 많이 놀아줄게. 와. 준우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어요. 김정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몇 주 후 수연이가 새로운 부서로 이동했어요. 박 부장이 있던 부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상사는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분이었어요. 박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연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도 당당하게 말하고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동료들도 수연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과장님 정말 능력 있으시네요. 왜 그동안 묻혀 있었죠? 사람들이 수연이의 실력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박 부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던 거였죠. 한편 김정자는 다른 일로 바빠졌어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는 신고들을 직접 검토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직원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이렇게 많다니. 김정자는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수연이 겪은 일이 특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김정자는 김전무와 함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시작했어요.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원 상담센터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 네, 직원들이 회사가 자신들을 생각해 준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김정자가 뿌듯해했어요. 그게 중요해.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발전하는 거야. 몇 달 후 수연이가 큰 성과를 냈어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제안해서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거였어요. 축하해, 수연아. 김정자가 며느리를 축하했어요. 어머니가 용기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그때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전 아마 회사를 그만뒀을 거예요. 수연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럼 지금의 성과도 없었겠죠. 김정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연말 회사 송년회에서 수연이는 우수 직원상을 받았어요. 김정자도 가족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성과를 낸 박수연 과장님. 사회자가 수연이를 호명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수연이가 단상에 올라가서 소감을 말했어요.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뻐요. 무엇보다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수연이가 김정자를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김정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송년회가 끝난 후 김정자는 수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고마워해.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말하지 마. 김정자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네,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얘기해. 알겠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김정자는 남편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보, 잘했죠? 우리 며느리 지켜냈어요. 이제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를 짓는 것 같았어요. 김정자도 따라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후 수연이는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일하고 있었죠. 김정자가 도입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도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많은 직원들이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다른 회사들에게도 모델이 되었어요.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어느 날 손자 준우가 신나서 말했어요. 뉴스에서 김정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을 소개한 거였어요. 할머니가 유명해졌네요. 유명해지려고 한 일이 아닌데. 김정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수연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큰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저희 부서가 올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어요. 정말? 네. 그리고 제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특별 포상도 받았어요. 김정자가 기뻐하며 며느리를 안아주었어요. 잘했다, 우리 딸.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가 잘한 거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민호도 지방에서 올라와 함께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네. 어머니 덕분이지. 수연이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용기를 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김정자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걸.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김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겠다고. 평범한 할머니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한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한방이 정말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가족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